그 카툭티 디자인이 약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에 비해 G8에서는 이런 말끔하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오늘은 LG전자의 상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이슈를 모으고 있는 LG G8 모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제품 사실 뭐 이번에 가격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LG G7보다 성능적으로 많이 뛰어난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기도 했고요. G3 최초로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기도 했고요. TOF 센서와 적외선 센서가 합쳐진 Z 카메라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라든지 스냅드래곤 855라든지 성능적으로도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존 G 시리즈 G7의 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는 89만원이라는 가격대의 출고가로 출시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가성비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지만 어떤 특징과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출고가 89만원이라는 부분, 그동안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시장 상황과 물가 상승에 따라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괜찮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타사 같은 경우에는 105만원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초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플래그십의 스펙을 갖춘 스마트폰은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기존 모델보다 업그레이드 포인트를 담고 있으면서도 가격대를 억제하고 있다는 부분, 기존의 Q9부터 Q9-1까지 가성비 스마트폰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가격대를 괜찮게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G8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반가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디자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도 붐박스를 탑재하고 있는 이런 박스 디자인 보실 수가 있고요. C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제거를 하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런 유용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용을 제거를 하면은 이 본체가 나오고요. 이 본체에는 이 제품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이번에 그 탑재된 에어모션 기능이라든지 핸드 아이디, 그 다음에 크리스탈 사운드 올레드 기능,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매뉴얼, 그 다음에 이거는 쿼드비트 이어폰 탑재되어 있고요. 기존과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 충전기하고 이런 USB 젠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전기는 지금 살펴보면은 9V 1.8A 뭐 기본적으로 고속 충전기 제공을 하고 있네요. 먼저 디자인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굴곡이 져 있는 엣지 디자인처럼 굴곡이 져 있는 이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약간 굴곡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전체적으로 완성도 있는 그런 그 곡선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립감도 그런 부분 덕분에 조금 더 뛰어난 그런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엣지처럼 들어가 있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엣지처럼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꺼운 디자인도 아니고요. 컴팩트한 사이즈 보여주고 있고요. 후면 보시면은 이번에 레드 디자인, 화사한 그런 반짝반짝한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디자인은 그전과 다르게 이렇게 좀 이제 유광 디자인을 좀 채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면에는 가장 특이한 점이 이제 G 시리즈 중에서는 뭐 첫 번째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한 모델이기도 하지만 이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라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카툭티 전혀 없는 이런 언더글라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를 세 가지를 꼽고 싶은데 그중 하나가 이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디자인 굉장히 직접 보면은 굉장히 이런 곡선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완성도 있는 그런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후면에 이런 카메라 부분도 언더글라스 디자인이 되어 있는 부분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깔끔하게 좀 잘 정리된 그런 디자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뽑은 부분은 TOF 센서를 꼽고 싶습니다. 이 TOF 상단에 보시면은 요 카메라, 싱글 카메라 하나 빼고는 여기 옆에 다 센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센서는 TOF 센서와 이 적외선 센서 두 가지의 센서로 들어가 있고요. 이 두 가지의 센서를 통해서 Z 카메라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 모션이라든지 정맥으로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그런 핸드 아이드라든지 혹은 심도가 얕은 사진, 그러니까 뒤를 아웃포커싱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는 기능을 서포트하는 그 Z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셀피 촬영이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기능 중 하나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 디스플레이가 그 IPS, 기존의 IPS에서 OLED 디스플레이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G3G에서는 그동안 IPS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OLED 디스플레이로 바뀌면서 CSO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CSO 기능은 크리스탈 사운드 OLED 기능으로 디스플레이 전체가 사운드를 발생하는 그런 기능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이제 그 정면으로 이제 사운드를 내뿜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보다 사운드적으로도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크리스탈 사운드 OLED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고음을 담당을 하고 붐박스 기능으로 중저음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다 밸런스 있는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CSO 기능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쪽에 수화부 기능이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화부가 아예 없어진 것인데요. 수화부가 없어지면서 크리스탈 사운드 OLED 기능을 통해서 그런 전화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이 제품의 좀 특이한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면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지문인식 센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뭐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이 뭐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막상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편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뭐 이쪽을 터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뭐 이걸 뭐 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뭐 인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손을 쥐었을 때 편하게 칠 수 있는 이쪽에 있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한 손으로 사용했을 때는 더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손가락만 올려놓기만 하더라도 지문이 바로 인식되고 인식률 속도는 확실히 기존의 이런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보다는 확실히 빠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요 후면 지문 인식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TOF 센서가 장점이라고 몇 가지 얘기를 드렸죠. 이 TOF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에어모션 기능을 중점적으로 현재는 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모션이란 화면 위에서 손가락 인식을 통해서 그 바닥에 있는 제품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도 한데요. 사실 에어모션은 손으로 스마트폰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주 목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할 기능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TOF 센서가 그러면은 굳이 왜 들어갔냐라는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TOF 센서와 적외선 센서 이 두 가지 Z 카메라 기능을 통해서 얼굴 인식을 보다 정확하게 보다 높은 보안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셀피 카메라를 찍을 때 심도가 얕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은 이 TOF 센서와 Z 카메라 이 부분을 넣기 위해서 이 노치 디자인을 희생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거 기능을 조금 더 사용해 보면서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G8 뭐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뭐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한 국내 최초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뛰어난 스펙 6기가 램에 128기가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요. 뭐 80만 원대 가격에서 뭐 이 정도 성능, 뭐 성능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런 디자인, 뭐 이런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의 언더글라스 디자인, 혹은 뭐 이런 Z 카메라를 통한 다양한 기능 활용성, 게다가 올레드 디스플레이에 이런 사운드 기능까지, 전체적으로 가격대 이상의 그런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LG G8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 제품 후면 언더글라스 디자인 어떤 차이가 있는지 V40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V40에서는 이런 카메라의 그런 그 카툭티 디자인이 약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에 비해 G8에서는 이런 디자인이 말끔하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뭐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디자인, 지금까지 이런 카메라 3개 달린 카메라에서 이런 언더글라스 디자인을 채택했던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도 했으며, 요 카메라 성능 자체도 뭐 1200만 화소 표준 화각과 1200만 화소 망원 화각, 그리고 16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면에는 800만 화소 그 셀피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만족스러운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LG G8 모델 뭐 간단하게 살펴봤을 때, 기존의 밀스펙 내구성이라든지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이라든지 뭐 이런 전체적인 느낌의 디자인이라든지, 사실 이번 제품은 가격대 80만 원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뭐 경쟁사 제품 중에서는 가장 좀 뛰어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뭐 비용을 여기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혹은 30만 원 정도 더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경쟁사 제품들도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제품은 이 제품대로의 이런 특이한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LG G8도 충분히 매력적인 모델이 아닐까 싶네요. 이번 G8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에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